지금 저는 효종대왕릉이 계신 능침으로 들어가는 홍살문 앞에 서 있습니다. 홍살문은 일반적으로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세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길을 들어갈 텐데요. 길이 좀 일반적으로 정묘에 가면은 왕들이 다녔던 길에는 이렇게 박석을 깔아서 일반인들이 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길이 두 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는 향로와 충문을 들고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로, 즉 향을 들고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고, 여기는 어로라고 얘기해서 임금이 이곳에 행차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쪽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임금만 이쪽으로 이제 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박석을 깔아서 나름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효종대왕릉에 또 역사적인 가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금천교인데요. 유일하게 홍살문 안쪽에 이렇게 금천교가 있는 조선왕릉 중에 유일한 공간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장나무라고 하는 그 회양목하고 그다음에 이 금천교가 이 홍살문 안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이쪽 효종대왕릉에서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는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아닌가 합니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두 형제가 청나라한테 저희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면서 결국은 볼모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심양으로 끌려가서 볼모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청나라에 대한 그 소위 원수를 갚으려고 절치부심을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참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좀 잔인하고 좀 못난 임금이 인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생을 하고 돌아온 그 소현세자하고 강빈, 나름대로 그곳에서 정말 볼모로 잡혀갔던 많은 백성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부국강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했던 그 소현세자를 소위 일설에 의하면 독사를 시킨 아주 비정한 그 왕이 인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인 강빈을 결국은 또 사약을 내려서 죽였고, 그것도 또 모자라 손자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그 만행을 참 저지른 그 왕이 인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참 비정한 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분께서도 본인이 왕이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 와서 묻히면서 나름대로 청나라에 대한 그 굴욕을 갖다 씻기 위해서 10년 동안 절치부심했던 그런 것들을 이 땅에 같이 묻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은 임자계룡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임자계룡이 지금 복림대군 즉 효종께서 계신 곳 능침을 통해서 쭉 이렇게 임자계룡이 형성돼 가지고 인선나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곳의 전체적인 지형은 우선수입니다. 즉 오른쪽에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휘감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파라든지 아니면 손파, 을진손사파로 해서 전체적인 그 이곳의 당국의 형세는 그 수국의 형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기적인 그 견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풍수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견해들을 가지고 현장을 설명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기적인 풍수 88향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당국의 형세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임자계룡이 손파를 이렇게 아니면 을파로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앞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체적인 것은 이 수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향을 보면은 지금
해자 서향이나 아니면은 임자 병향 쪽으로 이렇게 지금 유정하게 이곳에 지형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릉에 와서 어떤 그 풍수적인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스럽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덕한 용맥이 지금 인위적인 용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 뒤에 그 용맥 뒷면을 보시면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이 자연적인 지형 속에서 이렇게 용맥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좀 아늑하면서 제가 참 이곳에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상당히 후덕한 것을 느끼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곳에 계신 그 복림대군께서도 성정 자체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현세자 즉 형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아픈 그 애환을 갖다가 마음속에서 많이 담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 야사에 의하면은 유일하게 남은 조카를 갖다가 제주도로 유배 같은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다고 나오는 걸 보면은 결코 그렇게 어떤 복림대군이 주도해서 형을 갖다가 몰아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 정확한 풍수는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왕과 네. 왕비의 릉을 보면 네. 곡장의 모습도 다르고 네. 이제 합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 그 효종대왕의 능과 그 다음에 인선왕후의 능은 조선의 그 왕릉 중에 유일하게 그 서로 떨어져 같은 그 능맥상에 있으면서도 떨어져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원상하릉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아래로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같은 소위 얘기한 동원 같은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위아래로 떨어져서 유일하게 조성된 왕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이는 그 효종대왕릉에는 곡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선왕 쪽은 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왕비지만은 아무리 왕의 부인이지만은 어떤 신분의 그랬던 그 차이를 두어서 그것을 이렇게 조성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부가 민간에서는 합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합장이 안 되면은 옆에 쌍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풍수의 어떤 법도입니다. 여러 가지 뭐 회두국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위 얘기하는 합장운을 보고서 안 되면은 그렇게라도 이제 조성을 해서 부부를 같이 모시는 게 일반적인 그 풍수의 법도인데, 여기는 참 특이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막은 제가 정확히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풍수적인 소견이 그 당시 직관들이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저 위에서 내려오는 용맥의 기운이 그 여기가 이쪽으로 더 떨어져서 그 여기를 더 뭐 받고자 함이었는지, 그러한 것은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특이하게 이렇게 합장을 안 모시고 이렇게 상하로 모신 그러한 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또 그 많은 게 있어요. 역장이라고 해서 조상님 위에는 묘를 쓰지 않는데 예산 쪽에 있는 윤보선 대통령 그 묘역을 가면은 그 조상님들이 밑에 쭉 계신데 윤보선 대통령이 위에다가 이렇게 묘역을 조성해서 묻히신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역장이라는 것이 거슬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윤보선 대통령님이 그 조상님을 위에다 이렇게 밑에다 두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왕이 계시고 왕비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참 특이한 왕릉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잘하셨습니다. 저도 요거는 아마 나름대로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풍수적인 견해였는지 아니면은 뭐 그 당시 어떤 뭐 사유가 있었는지 요거는 한 번 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이곳에 온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요? 네. 자, 이곳은 금천교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저쪽 홍살문 안쪽에 이렇게 금천교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이곳 도정대 왕릉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그리고 오른쪽에서 내려온 물이 이 금천교를 통해서 내려가서 저쪽에서 만나서 결국은 큰 물줄기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휘감아 내려가는, 그리고 결국 그물이 남한강 쪽으로 빠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 지형은 우선수의 형태가 지금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